가장 우려를 했던 이제 사법 3법의 정말 이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법 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호 고발이 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번에 법 왜곡죄에 네. 대한 우려를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우리 강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법 1조 한 2항인가 1조 1항인가 행위시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행위시법. 어떠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법을 행위를 했을 때 법이 있고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이 생겼잖아요. 이건 소급 적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게 법 왜곡죄라는 거잖아요. 법 왜곡죄가 실시하기 전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고발한 주체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분이 하셨대요. 고발장을 쓴 변호사님이 이 행위시법과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어떻게 녹여내가지고 고발장을 썼는지 그 굉장히 궁금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7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기록을 제대로 안 봤다. 제대로 출력해서 네.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법 왜곡죄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가 저도 법 왜곡죄에 제보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가처분 그 인용됐을 때 저한테 바로 카톡 온 게 법 왜곡죄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 왜곡죄가 시행된 이후였어요. 법이 통과된 이후. 그래서 제가 아이씨 그러려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라고도 하고 넘겼는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무슨 7만 페이지를 안 받건 프린트를 안 했건 그런 거 상관없이 법 왜곡죄 적용 이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7만 페이지는 또 우리 그 법률 실무를 했던 분들은 골무를 끼고 탁 보면 저도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제가 했었는데 기록이 28건이에요. 28건인데 그중에 한 25건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냥 거기 강원랜드에 취업한 사람들 이력서예요. 다 복사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치권의 사건은 기록이 대부분이 그 증거가 기사를 붙인 게 많아요. 언론 기사.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내용 기사를 연합뉴스, MBC, SBS, KBS 뭐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 게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뭐 두 분은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법조적인 부분으로 저는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결국에는 이 법이 좀 저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봐요. 뭐 현실성이 있어갖고 진짜 이런 고발 같은 게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저는 대부분의 이런 법 왜곡죄로 고발한다고 해서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각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기기 전에 비판했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너무 행정적인 부분에서 낭비가 심하다라는 거는 해소가 되겠지만 반대로 일반 국민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유죄받은 게 억울하거나 혹은 내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있었는데 상대가 무죄를 받은 게 억울하거나 해서 하는 건 대부분 기각되고 할 텐데 정작 지금 예를 들면 항소 포기 이런 거나 공소 취소 이런 게 일반 국민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결국엔 어떤 권력 있는 우리 아까 또 얘기했던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한 가지 키워드로 쓰일 수 있는 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작 다른 거는 그냥 뻥뻥 다 기각하다가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그거에 골치 아프게 매달릴 수 있는 정치적 한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이 본인이 예를 들면은 본인 죄 지으려고 이런다 하지만 이후에도 권력자들은 계속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죄 판결을 계속 뒤로 미루고 그 과정 안에서 이재명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선거로 뭔가 권력을 획득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데서 걱정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어쨌든 조희대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을 그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법 왜곡죄로 고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발을 하신 변호사님이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절대 좋은 고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이 1호 고발 사건이 하필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그 변호사가 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민주진영의 오만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나 공교롭게 그런데 어쩌라고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고 아까 해버리는 거예요. 이 고발장을 제출하신 그 변호사분이 아까 우리 강대희 변호사가 이제 그 소급표 금지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 부분을 뭐라고 썼냐면
이 그때 종이 기록을 성실하게 검토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위법 형태가 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종료된 게 아니라 야. 그럼 뭐 판사님들은 모든 재판이 현재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한 논리로서 지금 소급표 금지원 측을 야, 법법이 창조 다르다. 법안이다. 이게 고발은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게 고소고요. 고발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하는 건데 이게 변호사 자격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위해서 변호든 고발이든 고소든 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줘요. 약간 그런 구조가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오해하고 막 달려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화가 언제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법 왜곡죄라고 하면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죠. 본인이 변호인 선임해서 고소 대리권을 갖고 고소를 하던가 하셔야지 이거를 제3자가 고발할 문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이병철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 아는 분인데요. 되게 좋아. 이병철 변호사님 제가 이준석 사건 가처분 대리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랑 가처분 사건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한 이준석을 같이 했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당대표로 복귀를 못했어요. 중간에 주호영은 한번 막았고 정선 못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안 게 뭐냐면 한겨레 보도로 보고 알았는데 이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준석한테 민사소송 겁니다. 성공보수 안 성공보수 달라고. 맞아요. 성공보수 달라고 민사소송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전 주변 이제 기자분들이 강변은 성공보수 왜 안 걸어? 그래서 제가 성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공보수를 거냐. 우리는 그때 목적은 가처분 걸고 본안 걸어서 이준석이 당대표로 복귀하는 게 나는 성공이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때도 성공보수를 많이 걸죠? 창조적이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창의성이 계신 분인지 이런 창의성이 있는 분들이 법률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긴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시다. 아주 창의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표정이 달랐죠. 근데 진짜 이 법 왜곡죄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대법원장한테도 이걸 고발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판사들한테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불만이 있으면 법 왜곡죄로 전부 다 고소 고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법 시스템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할 수가 있는지 제가 판사라면 좀 되게 소극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적극적인 판결을 하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1호는 이재명 대통령이 했지만 2호는 조주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맞아요. 지금 뭐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주빈이라고 그 박사방 사건 대한민국 미성년자 다수인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약취 유인해서 강제로 찍게 한 징역 한 43년이 나온 사람이죠. 이분이 본인 편지가 이제 블로그가 비공개 글이 됐는데 블로그에 쓴 게 재판 소원죄와 법 왜곡죄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증언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글을 올리면서 그럼 3호는 누가 될 것이냐? 3호는 이른바 쯔양을 괴롭혔던 구제혁 씨가 유튜브 구제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유튜브 구제혁의 법률 담당하는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진짜요? 뭐라 올렸냐면 유튜브 구제혁이 약간 억울하다고 하면서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죄를 신설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재명, 조주빈, 구제혁 국민들은 한 세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전과 기록도 있고 조주빈도 재판받고 전과자이고 구제혁 씨도 징역 3년 나온 그 전과자인데 이거 한 세트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정말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정말로 억울하게 영화 재심같이 정말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침해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아까 이병철 변호사님 소스 나왔잖아요. 그분은 민주당하고 교류를 해서 고발장 제출한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냥 어필 그럼? 그냥 본인 판단하에 본인 정무적과 본인 법률적인 판단에 그냥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때문에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약간 언제부턴가 너무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영역 자체가. 근데 똑똑하신 분이세요. 행시 재경직 패스하시고 사법고시도 패스하신 똑똑하신 분입니다. 아니 저는 신림동에 있을 때 이분 강의도 들었었어요. 이병철 변호사님 행정법 옛날 강의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저기 진보 진영 가가지고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무 라인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1호가 법 왜곡죄 1호가 이재명 사건이잖아요. 2호 사건을 그럴싸한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 빨리 조주빈이 고발하기 전에 누가 구제혁이 고소하기 전에 정말 그럴싸한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난민을 찾던가 무슨 찾아가지고 빨리 2, 3호를 만들어야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거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중범죄자들한테 오히려 어떤 기회를 주는 그렇죠. 법이 돼버린 것 같아서 원래 이 법의 취지가 이게 아닐 텐데 조금 악용돼. 그러니까 약간 좀
참 그러니까 답답해요. 전부터도 비판이 많았죠. 근데 뭐 무시하고 밀어붙인 책임은 뭐 음. 정치적인 책임은 저는 민주당이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고통받는 국민들이 걱정될 아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 퇴임 아니신가요? 임기가 아마 거의 끝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사도 네. 심판 좀 제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이 법은 법에 위헌 대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없애져야 될 법이 그렇죠. 아닌가. 네, 네. 하여튼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네. 헌법재판소를 가서 좀 한번 헌법재판 판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순간 지금 대법관 증언 22명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관도 늘립니다. 한 20명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11명 정도 임명을 하겠죠.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근데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9명으로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있어요? 네. 개헌을 해야 되는구나.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개헌 얘기가 그래서 변호사님? 우원식 의장이 변호사님?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온 거구나. 헌법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온 나오는구나. 건가요? 우원식 의장이 그 네,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얘기다. 그걸 이제 법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죠. 늘리고 뭐 말고 할 늘리고 수가 할 있지. 수 있죠. 그래서